여러 어려움을 뚫고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웠지만 나라 안팎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육군 총병력의 약 10% 정도가 좌익 공산 세력이었고 공산주의 정당인 남노당원은 5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은 무장 폭동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반공정책을 펴고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공산당들을 체포하고 무기를 압수하여 국가적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 암처럼 번진 공산정권을 막기 위해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암을 제거하기 위해 정상세포도 손실을 보는 것과 같았죠. 나라를 세워도 지키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매일 치열하게 나라를 지켰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폭동의 주동자로 체포된 홍민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담당했던 오제도 검사가 뇌물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에 감동하여 공산주의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홍민표의 설득과 정부의 권고로 남노당에서 전향한 자수자가 무려 33만 명에 달하면서 남한의 공산당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승만의 초대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김일성의 초대 내각이 대부분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이라면 치를 떨었지만 석탄을 캐는 기술자가 친일파라고 해서 때려잡으면 결국 얼어 죽는 건 우리 민족이었기에 일제시대에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기술과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현학입니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받아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스터 신처럼 애국적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승만 당신이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까지 막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은 양반과 상놈의 신분차별이 심했습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농사로 먹고 살던 시대이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 주인은 모두 양반이었습니다. 상놈은 양반의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양반 상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실제로 백성들이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이 차별의 벽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한 것은 농지개혁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농지개혁을 기대했습니다. 이승만이 농지개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공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땅을 무상으로 준다는 거짓말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공산주의에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한 것입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양반 상놈의 신분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농지개혁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세계경제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껏 경제가 발전하고 쇠퇴한 이유가 농지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농지개혁을 가장 잘하고 경제성장폭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땅 주인에게 무상으로 땅을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공짜로 땅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주인이 농민이 아닌 북한 정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 방식이었습니다. 적절한 값을 치러서 땅 주인에게 땅을 사고 소작농들에게 1년의 수확량의 30%씩 5년 동안 나라에 내고 나면 자기 소유의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돈을 번 땅 주인들은 그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를 하여 경제를 발전시켰고 처음으로 땅을 얻은 농민들은 내 땅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살 수 있기에 더 이상 양반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평생 계급사회로 살던 대한민국을 차별 없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있을 때부터 꿈꾸었던 개혁이 있습니다. 바로 양반이나 남자만 교육받던 시절에 상놈이나 여자도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한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모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학교에 가봤던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4% 정도였는데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취학률이 96%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또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른 세대를 위해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의 교육열은 대단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교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했고 대학생들은 재학
전략 중이라면 병역을 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80%에 이르는 문맹률이 13년 뒤엔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단순히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이란 국사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굶주렸지만 우리는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고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굉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시대의 새 역사를 쓰는 일꾼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집권하기 전 50여 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을 다 합쳐도 5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집권했던 11년 6개월 동안 무려 2만 명을 미국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승만의 외교력을 동원해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 박정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국민에게 땅을 주고 교육을 함으로써 일부 계층만 갖고 있던 특권을 전 국민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제는 이 양반 저 양반 할 정도로 모두가 양반이 된 평등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